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대상이 있습니다. 도요타도 테슬라도 아닙니다. 바로 삼성이죠. 삼성이 독일 명차들의 핵심 기술을 사들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의 기술 없이는 현대차도 차를 만들기 힘든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두 거대 그룹 간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전쟁이죠. 삼성전자가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 독일 부품사 한 곳이 어떻게 현대차를 무너뜨릴 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삼성의 부활과 현대차의 위기, 그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본토 공장 3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세계 1위 부품사 보쉬와 콘티넨탈 역시 각각 7,000명 규모의 감원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4%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동네 가게보다 마진이 남지 않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엔진과 변속기를 깎던 장인 정신은 전기차 시대에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기계 중심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죠. 202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100년 전통의 이 행사에 벤츠, BMW, 아우디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빅3가 자국 모터쇼를 보이콧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여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고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에 밀렸죠. 독일 기업들은 지난 100년간 기계적 완성도에만 집중하느라 새로운 게임의 룰인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한 독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만들지 못합니다. 아이러니죠. 최고의 하드웨어를 가졌지만 소프트웨어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독일의 몰락은 변화를 거부한 대가였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기계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 SDV로 정의되죠. 과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계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지금은요, 센서가 인식하고 컴퓨터가 명령을 내려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최신 자동차 한 대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코드는 약 1억 줄입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2,500만 줄이거든요. 자동차가 전투기보다 4배나 복잡한 겁니다. 독일 기업들은 기계 가공은 세계 최고지만 코딩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상실한 거죠. 폭스바겐의 신차 골프 8가 출시 직후 소프트웨어 오류로 먹통이 됐습니다.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었죠. 한 구매자는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차를 샀는데 계기판이 안 켜지고 내비게이션이 먹통이에요. 이게 폭스바겐입니까? 브랜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땠을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합니다. 밤사이 차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힘입니다. 독일 기업들은 2020년대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테슬라는 15년 앞서 출발했거든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싸우려 한 겁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고철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에 변속기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부품사 ZF가 알짜 사업부를 삼성에 매각했습니다. ZF는 자율주행 시장 독식을 위해 TRW, 와브코 등 거대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했습니다. 6년간 22조 원을 쏟아부었죠.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선점하겠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되면서 투자 회수가 늦어졌고 고금리 기조로 인해 부채가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한 ZF 임원은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베팅했지만 현재를 잃었습니다. 파산을 막기 위해 ZF는 핵심 보물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업계가 술렁였죠. ZF의 ADAS는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명차들이 모두 ZF 카메라와 센서를 씁니다. 이 기술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삼성이 움직였습니다. 남들이 20조 원 넘게 투자해 만든 세계 1위 기술을 단 2조 6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하는 기회를 잡은 거죠.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이 도둑질을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ZF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였지만 삼성 입장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공짜로 얻은 셈이었습니다. 2조 6천억 원의 가치는 표면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가치는 따로 있거든요. 삼성이 ZF의 사업부를 인수한 것은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의 눈과 두뇌에 해당하는 카메라, 센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9년 전 인수한 하만이 차량 내부 인포테인먼트를 장악했다면 이번 ZF 인수는 차량 외부 도로 상황 인식을 장악하는 퍼즐의 완성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동차는 이제 구역별 제어 방식인 조널 아키텍처로 작동합니다. 전선을 줄이고 중앙 컴퓨터와 통신하는 구조죠. 삼성은 이제 자동차 신경망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하만이 화면과 오디오를 담당하고 ZF가 카메라와 센서를 맡으며 엑시노스 칩이 두뇌 역할을 하고 삼성 SDI, 배터리가 심장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걸 갖춘 기업이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삼성이 유일합니다. 이제 벤츠나 현대차는 부품을 따로 사는 것보다 삼성에게 통째로 시스템을 주문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한 자동차 업계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만들지 않지만 자동차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직접 만들지 않지만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삼성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삼성 없이는 차를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잠 못 이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ZF 카메라가 장착된 전 세계 1000만 대 차량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죠.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이론보다 눈, 비 등 다양한 실전 도로 상황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테슬라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500만 대의 차량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데이터 때문입니다. 삼성도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1000만 대의 차량이 매일 도로를 달리며 수집하는 정보, 이게 바로 진짜 보물이거든요. 한 AI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율주행은 데이터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은 실전 데이터를 가졌느냐가 승부를 갈라요. 삼성은 이제 그 싸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ZF 카메라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삼성 SSD가 저장하며 HBM 반도체가 학습시키는 완벽한 데이터 수집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까지 만드는 건 삼성뿐이거든요. 삼성은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를 능가하는 데이터 괴물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2조 6천억 원으로 산 게 단순히 부품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제국이었던 겁니다. 현대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지금쯤 대책 회의가 한창일 겁니다. 삼성의 수익 모델은 부품 판매라는 일회성 수익에서 매달 들어오는 소프트웨어 구독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주요 국가에서 신차의 ADAS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죠. 차량 1000만 대에서 매월 10,000원의 관리비만 받아도 어떻게 될까요? 연간 1조 2천억 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됩니다. 자동차 수명이 10년이므로 차 한 대를 팔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건 애플이 앱스토어로 생태계를 장악하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방식을 삼성이 그대로 벤치마킹한 겁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자동차 사업은 반도체나 스마트폰보다 수익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한번 팔면 10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요. 구독 경제의 무서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부품 한번 팔아서 100만 원 버는 것보다 매달 10,000원씩 10년간 받아서 120만 원 버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정적이거든요. 삼성은 이미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구독 경제의 달콤함을 맛봤습니다. 스마트폰 팔고 앱스토어로 돈 벌고 삼성페이로 또 돈 벌죠. 이제 그 모델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겁니다. 차 팔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돈 벌고 자율주행 기능 활성화로 또 돈 버는 구조죠. 현대차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현대차는 아직 이런 구독 경제 모델이 약합니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부품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1998년 삼성 자동차 철수 이후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원대한 복수국이죠. 과거 SM520 출시 당시 기술력과 품질로 호평받았던 삼성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배터리, 모터, 반도체 기술만 있으면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삼성은 그룹 내 계열사들을 통해 전기차의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삼성 SDI, 칩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ZF, 모터는 삼성전기가 만들죠. 사실상 차체 껍데기만 제외하면 이미 자동차 한 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내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스마트폰 회사였지만 3년 만에 전기차를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삼성이 샤오미보다 자본력, 기술력, 브랜드 파워 모두 우위에 있죠. 30년 전 현대차와 정부의 압박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차 사업을 접었던 삼성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삼성에게 남은 과제는 생산 공장 확보뿐입니다. 100조 원이 넘는 현금 동원력으로 독일의 유유 공장을 인수하거나 새로 짓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정부 입장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의 자동차 시장 진입을 반길 명분이 충분합니다. 삼성 브랜드의 신뢰도는 어떨까요?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1위가 삼성입니다. 전국적인 AS망도 있죠. 디지털 프라자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자본력도 무기입니다. 이 모든 게 현대차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원가 경쟁력입니다.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삼성은 원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같은 가격이면 현대차보다 고성능의 차량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LG나 SK에게 배터리를 사야 하거든요. 마진을 남겨줘야 하죠. 삼성은요? 그룹 내 거래니까 원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현대차는 테슬라에 뒤처지는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외부 배터리 의존이라는 약점 때문에 삼성과의 경쟁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테슬라가 누르고 아래에서는 삼성이 치고 올라오는 구조죠. 현대차 입장에선 악몽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잠 못 이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삼성의 재진입에 대해 현대차 등 기존 세력의 견제와 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이를 막기는 어렵죠. 중국 BYD, 샤오미 등의 저가 공세도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브랜드 가치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응할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문제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증된 ZF의 기술을 흡수하여 실패 확률을 줄였죠. 퇴근길엔 집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자동으로 난방이 켜지고 밥솥이 작동하죠. 이게 바로 삼성 생태계 안에서 누리는 편리함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연결해서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삼성도 갤럭시,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를 연결하는 겁니다. 한번 삼성 생태계에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들죠. 이게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겁니다. 현대차는요, 자동차만 팔 수 있습니다. 삼성은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판매하는 거죠. 승부는 이미 기울었을지도 모릅니다. 2030년 도로 위에는 삼성 로고를 단 스마트한 전기차들이 달릴 겁니다. 2030년 도로 위에는 삼성 로고를 단 스마트한 전기차들이 달리고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휴식 공간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차 안에서 영화를 보거나 업무를 보거나 잠을 잘 수 있죠. 삼성의 2조 6천억 원 투자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입장권입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경쟁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기술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테슬라나 중국 기업에 맞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선의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거죠.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경쟁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두 회사가 서로 자극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결국 한국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독점보다는 경쟁이 소비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더 좋은 차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와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 삼성의 도전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현대차는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결과는 5년 후에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말이죠. 이번 ZF 인수는 단순한 M&A 뉴스를 넘어 데이터와 AI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계의 시대가 가고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삼성의 복수국은 시작되었고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혁신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과감한 행보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가오는 모빌리티 혁명의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승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